네. 계속해서 협업경영인 자기경영 9번째 시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잘 기억하시죠? 설마 죽기 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게임에 참여했을 거예요. 잘만 하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겠다. 뭐 아니면 본전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게임에 참여를 했을 텐데 오징어 게임 첫 게임을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보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애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게임 진행자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해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참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빚을 졌지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대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을 진 것은 죄가 아닌가요? 빚을 진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빚을 진 것이 죄가 되지는 않죠. 그 빚을 변제하지 못했으니까 죄가 된 것이죠. 그러면 빚을 졌다라는 말은 가난하게 산다라는 것인데, 그럼 가난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빚을 진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니까 이 참가자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될 일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신에게 지은 죄가 있고 인간끼리의 죄가 있다고 치면 신에게 지은 죄는 신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인간끼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하지 말자라고 합의해 놓은 것들이 있죠. 그 합의해 놓은 것들을 어기면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의 특성은 안 들키면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군가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죄는 신에게만 나중에 처벌받을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인간들끼리 사회에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분 참가자가 우리가 빚을 졌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라는 말은 사실은 성립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네들은 지금 빚을 졌지만 그것을 제대로 변제해내지 못해서 그 누군가에게 간접적 또는 직접적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그 벌을 누가 줄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 게임 진행자들이 그 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순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끄집어내 봐야 할 이야기는 과연 죄를 짓는 것, 특히 빚을 진 것,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니냐라는 것에서 이들의 생각은 그럼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저는 이분들이 가난은 죄가 아니다 때문에 빚을 진 건 죄가 아니다 라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면 결국에 그 탓이 내가 빚을 지거나 한 것이 내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암묵적 어떤 전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빚을 지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환경이나 또는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빚을 진 것이고 가난하게 된 것이지 내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이 면책성 발언들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다뤄봐야 될 것은 이 남 탓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즉 내가 가난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이것이 치명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에게 남을 탓하는 마음을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심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평생 내 노예로 데리고 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주인 노릇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노예로 삼고자 한다면 그 사람 머릿속에 남 탓을 심어버려라 라는 논리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지금 가난은 죄가 아니다, 빚을 진 건 죄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왜 남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협력적 삶을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 탓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하자는 대로 힘을 보태주거나 거기에 종속된 형태로 살아왔는데, 그 결과치가 결국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태도나 방식이 협력적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이 책에서 협업적 삶을 살아야 한다. 협업적 삶, 즉 협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영의 다른 말이다. 때문에 우리는 협업적 삶이라고 쓰고 나의 삶이라고 읽어야 하고, 협업 경영이라고 쓰고 나의 경영, 자기 경영이라고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협업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죠. 때문에 남 탓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도 내 탓이고 내가 빚을 진 것도 내 탓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당장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심리적 안정감은 생길는지 모르겠지만 그 심리적 안정감만큼 내 빚을 누가 탕감해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는 자기의 정확한 자기인식, 이것이 어쩌면 필요할는지 모르겠다 해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또 보게 되는 이 빚을 진 것이지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심정적으로는 공감을 할 수 있고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사실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을 탓하는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남을 탓하는 생각이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경영을 실천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진정 자기 경영을 실천하고 싶다면 남을 탓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그런데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가 않는 이유는 내가 협력적 삶을 살기 때문이다. 해서 내가 협력적 삶이라는 환경 속에 있는 한 인간인 이상 인지상정으로 남 탓을 하게 돼 있고 남이 미울 것이고 남에게 서운할 것이죠. 또 거기서 남에게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들 것이고 남에게 뭔가 의탁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자기 경영을 부정하는 모습이고,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자기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한번 우리가 되씹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업적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